오셨사옵니까? 마침 소녀 선비님들의 방명록을 읽고 있었사옵니다. 하나하나 읽고 답신을 남기면서 소녀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아주 소녀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사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 보시렵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선비님들께서 지식으로 익히시면 나의 여인의 목소리가 창호지를 뚫고 나가게 만들 수 있는 밤재주에 관한 이야기이옵니다. 여인들은 겉으론 아닌 척하지만 자신을 만족시켜주는 사내들에게 본능적으로 더 큰 마음을 주기 마련이옵니다. 사헌부의 집계에 따르면 조선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달에 몇 번 합방을 하는지 조사를 하였사온데 부록은 한 달에 약 5회, 지천명은 한 달에 약 4회의 합방을 한다고 하옵니다. 선비님들은 어떠시옵니까? 한 달에 이 횟수를 초과하는 선비님들께서는 학문의 뜻이 없으시다면 저희 기방의 뜻을 두셔도 좋사옵니다. 하오나 만약 이 횟수보다 적은 선비님이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선비님들을 위한 이야기이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비님들께 내 여인의 목소리가 창호지를 뚫고 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밤재주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사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 값은 구독 한 냥에 좋아요 2냥이옵니다. 추가로 알람 설정과 방명록의 글도 남겨주시면 소녀 더욱 은밀기방을 발전시켜 나가겠나이다. 많은 선비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사옵니다. 그건 바로 여인들이 합방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만족할 것이란 것이옵니다. 물론 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참인 것은 아니옵니다. 여인은 한떨기 꽃 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오래 하고 싶거나 짧고 강렬하게 끝내고 싶거나 왔다 갔다 하옵니다. 결국 여인들이 원하는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닌 얼마나 느낌이 좋았는가 이옵니다. 만약 여인이 합방에서 엄청나게 만족을 하여 소리를 참지 못한 이후에는 계속 그 합방이 생각날 정도로 여인 또한 사내들만큼 만족스런 밤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님들께서는 무조건 길게 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사옵니다. 실제로 여인들이 합방을 할 때 만족하거나 크게 기뻤다라고 느낄 때의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시옵니까? 바로 6분에서 14분 사이라고 하옵니다. 간단히 다과를 즐기는 시간과 비슷할 정도로 짧사옵니다. 굳이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여인들은 딱 한 번만 음양합일이 되어도 그 한 번을 제대로 해서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달콤한 여운을 간직하고 싶어 더 하고 싶은 생각까지 가지도 않는 것이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비님들께서 딱 한 번만 6분을 제대로 밤재주를 부린다면 내 여인이 크게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사옵니다. 첫 번째는 애무이옵니다. 여인들이 느끼는 데 있어서 애무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사옵니다. 간혹 선비님들 중에 애무를 대충대충 하면서 여인이 준비도 안 됐는데 바로 음양합의를 시도하려는 선비님들이 계신데 그렇게 해서는 여인들을 웬만해선 만족시킬 수 없사옵니다. 여인은 사내들과 느끼는 구조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여인을 애태우지 않고 음양합의를 시도하면 애초에 느껴지는 것이 사내들만큼 많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이 말인즉슨 애무를 통해 충분히 여인을 애태우게 만들어 놓으면 사내들과 다르게 거의 음양합일 초입 단계에서 절정을 느낀 것처럼 온몸이 찌릿하며 황홀함을 느낀다는 말이옵니다. 그래서 선비님들의 여인을 저기 명나라 쪽의 또 다른 나라인 항항에 보내기 위해선 어떤 음양합일 재주보다 중요한 것은 애무에 집중하는 것이옵니다. 오늘은 애무가 중요하다 정도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옵고 구체적으로 애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다음번에 또 차차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사옵니다. 최대한 빨리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 선비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사오니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사옵니다. 두 번째는 음양합일 과정이옵니다. 애무가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음양합의를 해야 하옵니다.
그러하온데 음양합의를 할 시기가 되었어도 일부러 음양합의를 하지 않고 식경만 투자하시면 이후에 여인들을 항항으로 보내기 엄청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사옵니까? 애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선비님의 물건을 여인의 꽃받침에 가져다 대시면 여인은 당연히 마음속으로 각오를 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선비님의 물건을 넣지 않고 여인의 꽃받침에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시며 부드럽게 비벼주시옵소서. 여인 입장에선 이제 꽃받침이 흥분되어 예민해져 있고 한껏 물기를 머금고 선비님의 물건을 기다리고 있사온데 오히려 들어오지 않고 들어올 듯 말 듯 주변을 벌처럼 맴돌고만 있으면 엄청 애가 타기 마련이옵니다. 특히 여인들은 꽃받침 말고 다양한 부분을 공략해주면 해줄수록 꽃이 점점 촉촉해지고 가장 생기가 있어지기 때문에 이는 여인들을 항항에 보내기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옵니다. 그렇게 30초 정도가 지난 후 여인이 애가 탈 대로 탔을 때 음양합의를 시도하시면 되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초입에서 너무 빠르고 격렬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옵니다. 오히려 속도를 아주 천천히 왔다 갔다 해주시는데 그 대신에 최대한 깊숙이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것이옵니다. 여인이 조급한 상태에서 음양합의를 시도되었을 때 여자의 꽃은 선비님들의 물건을 아주 예민하게 또 기분 좋게 느끼옵니다. 이때 천천히 깊게 왔다 갔다 하는 선비님의 물건은 여인의 성감을 점점 더 높이게 될 것이옵니다. 이렇게 딱 1분 정도만 반복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체위이옵니다. 사실 체위는 크게 의미가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합방에서 여인들은 사내들에게 지배당하길 원하기 때문이옵니다. 즉 선비님들이 자신감 있고 박력 있게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는 말이옵니다. 이유인즉슨 여인들은 사내들의 그런 주도적인 모습을 통해 자신이 사내를 잘 선택했다는 안심과 함께 남성성을 더욱 크게 느끼기 때문이옵니다. 이런 이유에서 소녀가 선비님들께 가장 추천하는 체위는 바로 정상위이옵니다. 정상위 체위는 선비님들께서도 가장 많이 해본 체위이기 때문에 선비님이 이끌어줄 확률이 가장 높은 체위이기도 하옵니다. 반대로 여인들이 위에 올라타는 것은 선비님들보단 주로 여인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방의 아이들처럼 재주가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선비님들께서 만족하긴 힘들 것이옵니다. 어떤 체위이든 선비님들의 마음가짐은 이 여인이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겠다 하고 생각하셔야 하옵니다. 뒤쪽에서든 앞쪽에서든 여인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결국 내가 허용해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여인의 움직임 반경을 결정지어준다는 생각으로 여자를 다뤄야 하옵니다.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여자를 대하란 뜻이 아닌 박력 있게 하라는 이야기라는 걸 선비님들께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여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사내로부터 자신이 벗어날 수 없을 때 성적으로 흥분감을 느끼옵니다. 그리고 음양합의를 진행하시면서 손으로 부드럽게 쓸듯이 만져주며 제가 당신을 이렇게 사모하고 있소이다 라는 느낌을 주면 좋사옵니다. 어쩔 때는 박력 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다정한 선비님의 모습을 보며 여인은 행복을 느낄 것이옵니다. 관계가 끝난 이후도 중요하옵니다. 간혹 사내들 중에 음양합의를 끝나고 나서 여인에게 어떻소? 좋으셨소? 하고 물어보는 사내가 있사온데 이렇게 확인하려는 말은 사내가 여인의 눈치를 보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사옵니다. 선비님들께서 여인에게 최선을 다하여 음양합의를 시도했다면 끝나고 나서 굳이 여인에게 좋았냐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오늘 너무 행복했소 식으로 담담하게 표현해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이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인의 확실한 성감대인 이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이 부위는 선비님들께서 만져주기만 하면 모든 여인들이 다 엄청 느끼는 부위이옵니다. 어딘지 감이 오시옵니까? 바로 여인들의 마음이옵니다. 풀어서 말한다면 여인들은 직접적인 육체 만족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옵니다. 모든 여인들은 음양합의를 할 때 사내가 자신을 사랑해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받으며 정신적인 쾌락을 갈구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정신적인 부분에 만족이 있을 때 육체적으로도 훨씬 더 민감하게 잘 느끼는 것이옵니다.
저번 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대 이후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륜을 저지르는 아녀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30대 이후가 되면 지아비들이 자신에게 소홀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사옵니다. 물론 불륜의 의미를 부여하여 정당화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여인들이 언제나 사내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말씀드린 것이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애정을 듬뿍 받아 정신까지 만족하게 된 여인은 육체적으로도 훨씬 항항해 갈 확률이 높아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인에게 더 따뜻한 애정을 많이 줘보시옵소서. 생각보다 크게 별거 없사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봐주고 공감해주시며 경청해주려 해보시옵소서.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여인들은 선비님에게 고마움과 함께 존경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점점 더 여인들이 선비님에게 헌신하게 만들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은 합방에서도 발휘될 것이옵니다. 오늘은 밤제주에 대한 이야기이니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사옵니다. 첫 번째, 충분히 애무를 하고 그 이후에 선비님의 물건을 꽃받침 주변만 천천히 문지르며 애태우는 것이옵니다. 두 번째, 음양합일 초입에 1분 동안 깊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해주시옵소서. 그 이후 2에서 3분간은 한 몸이 된 채로 천천히 돌려주시옵소서. 마지막은 선비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옵니다. 세 번째, 어떤 체위이든지 여인을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선비님께서 박력 있게 행동하셔야 하옵니다. 네 번째, 여인에게 애정을 줄 때 여인은 더 잘 느끼게 되며 합방에서도 더 헌신적이 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사옵니까? 선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사옵니다. 소녀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더 깊고 풍부해질 수 있도록 선비님들께서 아시는 다른 밤제주가 있다면 방명록에 공유해 주시옵소서. 선비님들의 방명록을 보는 것도 소녀의 행복이옵니다. 또한 혹시 듣고 싶었던 이야기 주제도 말씀해 주신다면 그쪽으로도 준비해 보겠사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시 춥고 아주 자유분방하오니 꼭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어 코불을 조심하시옵소서. 그럼 살펴가시옵소서.